2022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사지원서 항목별 작성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영 코치입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는 정말 우리 친구들 구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기도 하고 감사한 기업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열기가 이 히트 수에서 보니까 약 6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고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 열심히 작성을 해주시기를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또는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에 있는 내용 중에 여기 구원보의 신규 채용 공고문과 특히 직무기술서의 G 파일을 다운해서 4개 포지션 중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맞는 내용을 확인해서 차후에 직무 역량 쓰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작성할 때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공고문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건보의 신규 채용 공고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가끔씩 진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에 여러분들의 학교 정보라든지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여전히 쓰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채용 공고를 보니까 채용 인원을 보니까 정말 깜놀입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뽑죠. 724명 중에 무려 일반 공개 경쟁이 약 400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반 공개 경쟁이 약 300명 육박하죠. 전체 400명 중에 행정직 정말 많이 뽑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 지원자들이 정말 많이 지원하기도 하는 기업이고 아마 많이 기다렸던 기업이지도 않을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5년 동안 근무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확인했을 것 같고 여기에 채용 공고에 있는 내용 중에 보니까 여기 우대 전 직렬의 공통적인 우대 자격증과 면허들이 있는데 일단 이건 언제 사용하시냐면 3번 항목과 4번 항목에 보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던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있는 자격증 말고 유관된 자격증들을 취득할 예정인 분들 또는 내년 채용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 관련된 자격증 우대를 확인해서 나중에 자소서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22일부터 29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충분하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15일 정도부터 이게 채용 공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학생들이 작성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영상도 참고 영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보는 항상 BI 면접, Behavior Event Interview라고 해서 행동 면접이랑 상황 면접을 보고 있죠. 이 두 가지 면접인데 다대 1로 면접이 진행되는 것만큼 미리 준비를 해주셔서 꼭 임박해갖고 취업 준비,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부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서류 합격자 발표 내용들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정량 스펙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소서가 뭐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점수의 반영이 비율이 높지 않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나 서류위원 또는 면접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서류의 불성실함을 느껴진다면 그 면접은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면접을 준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국 자소서를 정성껏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빨간 날, 전부 다 이 빨간 날이 발표 날인데 여러분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적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껏 작성하시고 그냥 지원하지 마시고 서류 탈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부 항목을 볼게요. 여기부터가 이제 자기소개서의 진짜 강의입니다. 여기부터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항목 볼게요.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 노력했던 경험이 있니?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 출제 항목들을 출제했을까? 이 항목들을. 그리고 이 항목을 통해서 우리 구직자, 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들이 알고 싶은 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이 항목은 공동체, 조직을 우선하는 사람인가? 사회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갖고 있는가?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 과연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 정직한 사람들의 특징을 쓰라고 하고 너도 정직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정직이라는 가치는 직업윤리 부분에서 엄청 중요하죠. 우리 사회에 정직이 없다면 우리가 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양심이 없다면 도덕이 없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양심과 정직이라는 것은 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거고, 공공기관은 더욱더 그러하죠. 공공기관은 국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용은 모든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개념이지만, 악용은 특수한 여러분들의 정보를 이용할 수, 악용한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적인 부분들을 잘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증명해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직업윤리의 부분이다. 정직, 준법, 책임감 등이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전했던 경험이 있니? 그리고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니? 앞서 제가 자격증, 여러 가지 자격증, 공통 자격증과 기타 자격증이 있는데, 유관 자격증이 있어요. 내가 A 자격증은 필수지만 B 자격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취득한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 써주셔도 돼요. 공기업은 이 목표에 관련된 경험을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3번 항목처럼 여러분들의 도전, 성취, 열정, 좌절 이런 내용들의 경험을 물어보는 자소서 항목이 있고요. 그 항목들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기계발입니다. 네 번째로는 연결되는 건데, 직무지원동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 항목이 네 가지의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서류 부분에서 스펙적인 부분들이 일부 들어가서 평가가 진행되겠지만, 자기소개서 부분에 정성적 스펙 요인을 물어보는 건데, 직무지원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직무지원동기는 자,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죠. 지원 준비에 뭘 준비했니라고 물어보는 거고, 이것은 지속적이고 성과 지향적이고 결과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성과 결과가 없다면 여러분들을 채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공공기관은 무엇보다 공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성과나 결과치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다. 이 4번은 쓰는 방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경험치가 잘 정리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자, 4개 항목들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이에요. 자, 기존에 작성됐던 분들은 그럼 제가 드리는 이야기와 여러분의 소재가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공공의 이익이다. 일단은 작성 키워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경험이 있겠죠. 5만 명 정도가 지금 6만 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지금 거의 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재가 있겠어요. 전 4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힌트를 얻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이다. 그러면 과제나 프로젝트를 하다가 내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팀원들 전체가 그것보단 이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더 노력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조직 우선에 포함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자, 지역화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써서죠. 지역화폐도 지역민들에게 쓰는 거죠. 많은 논란이 있었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도 지역민들에게 내가 가급적 지역화폐를 쓰려고 했었어. 대형마트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지역마트를 이용함으로써 지역의 상인들의 공동체, 우리 지역의 공동체에 도움을 준다는 것, 이런 것들도 조직 우선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봉사 마찬가지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정해진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더 많이 필요해, 이 친구들이. 그래서 별도의 시간을 내거나 연장을 자발적으로 해서 했던 것들도 그들이 속한 조직에게, 사회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시간과 여러분의 지식이 나눠진 거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공동체 이익인 거죠. 자, 공동체 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속한 동아리나 친목 모임 등에서 굳이 그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 총무 누구나 하기 싫어하잖아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굳은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함으로써 조직 전체가 좀 더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여를 했다. 이런 것들도 공동체 정신의 조직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희생정신, 여러 가지 활동들, 꾸준한 봉사, 후원들도 포함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이라도 사회에 뭔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인지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그래서 포인트입니다. 경험을 찾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가치,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이 질문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 바로 공공기관 공무원들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샘플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최근에 찍었던 여러 영상 중에서 건보의 자소서의 영상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쓰고 있고요. 결국 이제 물론 쓰면서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잘 보시고, 샘플이니까 똑같게 쓰지 마시고요. 자,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유도 여러분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 기법의 스타의 STA를 우리가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그젬플로 하죠. 그래서 PREP 기법의 E인데 A로 써도 되고 근거 E를 써도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자, 타이틀 제 이야기를 쓰자면 지역마트 이용을 통해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을 추구했다. 이것이 공동체 이익이죠. 그래서 제목의 핵심이다. 소제목의 전체 내용이 전달력이 전달되면 좋겠죠. 자, 두 가지씩 상황 설명인데 시츄에이션이죠. 사회 공동체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행동한 경험은 주어를 먼저 써줘라. 결론 형태로 생활 필수품 구매 활동에서 지역마트를 이용한 것입니다. 끝. 이것이 이제 이유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왜 그랬니? 왜냐하면 제가 속한 지역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가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근거적인 부분에서 대형마트가 아니라 또는 여기서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고민하고 해봤더니 이런 것들을 주로 저희 와이프랑 같이 시장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을 써주면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정리해주면 1번 항목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노란색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찾아서 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항목 볼게요. 자, 출제 항목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정직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정직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정직의 가치, 정직이 정말 중요하죠. 실제 본인의 경험이 있는가? 그러면 이 정직의 가치가 공공기관의 직업윤리의 준법성, 그다음 책임감, 이런 원리 원칙이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정직한 사람들의 이 구분을 한번 관계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의 동료, 친구, 선배, 후배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의 행동 특성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쉽게 가기보다는 원칙이 제1순위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단어는 정직, 믿음, 신의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사회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의 부류를 가지고 집단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분은 인턴을 할 때 땜땡 팀장님은 거짓말을 전혀 못하시고 진짜 이분 정직하셨던 분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분의 키워드 정직, 성실, 믿음. 역사 속 인물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을 때도 있겠죠. 땡땡 장군님의 옳은 말은, 장군님은 옳은 말만 하셔서 맨날 뭐랄까 적자 속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시는 분, 그런 분이라면 정직, 원칙. 자, 모임이나 단체 활동 통해서 여러분이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는 지인들도 보니까 어떤 모임의 회장님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시더라. 이분들의 공통적인 단어들이 정직, 믿음과 같은 거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실천 경험 원칙대로 과제 수행한다.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다. 신호등을 작은 거지만 지키려고 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분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자소서로 가면 이렇게 서류를 쓸 수 있겠죠. 자, 공통적인 행동 특성과 대표 단어와 나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공통적인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의 공통성을 써주시고 대표 단어를 써주신 다음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스타 기법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 기법에 관련된 ST를 20에서 30%, 액션 이그젬플을 30에서 40에서 50%, 그다음 RF는 피드백, 이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적용점을 쓰는 게 20에서 30%고 천천히 보시면 자, 저 또한 정직과 원칙을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액션으로 가는 거죠. 특징을 보이거나 실천한 경험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STAR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정지 화면을 해놓고 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면서 눈으로 익히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가이드가 여러분들이 손에 익히면 훨씬 더 빨리 글을 쓸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자, 이번 항목 되셨죠?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적인 목표가 중요한 거죠. 가장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밋밋한 도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했던 여러 가지 도전의 실천 과정 중에서 뭐가 있었는지를 찾아라. 노력한 경험을 쓰라고 합니다. 전부 다 스타 기법으로 써주고 있는 거죠. 자, 자기개발, 도전, 열정, 목표, 성취와 같은 경험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자, 가장이라는 말에 집중하지 말아라. 목표를 정하고 노력한 경험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소재를 먼저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원관리, 정보능력, 직업윤리와 같은 필기시험을 보기도 하고 전공시험, 행정, 경제, 법학 다양한 전공을 공부합니다.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고 한국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의 자격증 취득 과정이 힘들어서 이것을 내가 여러 번 공부했다 와 같은 것들을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이어트 헬스도 많이 쓰시는데 이건 특별히 여러분들이 국내에 대해 나갈 실력이나 수상했던 경험이라면 쓰십시오. 내가 100kg에 거구했었는데 30kg 뺐다. 그럼 100kg를 찌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스토리가 100kg에서 내가 뭐 70kg 빼면서 대회를 나가서 엄청나게 지금 트레이너가 됐다. 이런 정도라고 하면 그 과정을 써주시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실천을 했는지에 대한 의지, 노력들을 써주시면 그것까지는 오케이 해줄 수 있겠죠. 자, 적절한 소재는 굳이 도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의 도전과 목표를 세운 거예요. 자, 마라톤 대회나 공모전이나 마케팅 활동이나 영상 편집 능력이나 개발 프로그램 세스라든지 통계 프로그램 R이라든지 SPS 같은 것들, 이런 의료나 의학 지식 등은 여러분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기업에 가기 위해서 또는 내가 관심사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한 경험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가장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달성하기 위한 노력, 즉 꾸준함과 성실함이 서류의 액션 부분에서 들어가줘야 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방식 등이 필요한 거죠. 꾸준히 가지만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해봤다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총량, 노력의 중량, 총량 비례의 법칙, 제가 이야기한 건데 성과와 결과의 총량은 언제나 동일하다. 제 바코치 공식입니다.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자, 이런 개념으로 공식을 만들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서 보세요. 자, 이렇게 샘플까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만든 영상은 제가 특강 이외에는 거의 없는데 이번 영상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소제목, 자, 상황, 과제, 행동, 결과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이드를 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역량 키워드를 선정해라. 역량 키워드는 앞서 본 것처럼 이런 키워드를 자기개발, 도전, 열정, 목표 같은 것들을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역량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숫자, 기간, 성과, 결과, 목표점, 지향점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써주시고요. 제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자소서를 써본다면 창업 동아리 활동에서 땡땡 대회 상금 500만 원의 주인공이 되다. 그러니까 벌써 도전적인 목표의 결과물이 나왔죠. 그러면 면접관, 자소서 평가위원들은 이 친구가 진짜 500만 원 상금을 받았구나.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소서 내용을 보지 않아도 소제목에서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과 중심으로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황, 태스크 나와 있죠. 자, 상황은 시츄에이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결론 형태의 글을 써줘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주어 동사를 써줘라. 자, 과제, 어떤 문제 상황이었었고 해결해야 될 미션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써준 다음에 액션 부분에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의 사실이 있었고 내가 행동을 했는지를 써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결과, 성과, 배운 점, 느낀 점, 적용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자, 결과 부분과 이제 피드백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런 개념을 써주시면 되고 글자 수를 고려해서 여러분이 써준다면 여러분들의 많은 도전 과제, 목표 과제 중에 내용을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끝났죠. 이제 4번으로 옵니다. 영상이 좀 기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1.5배속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4번 항목,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점,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했던 경험. 빨간색이 키워드예요. 현재까지의 성과를 포함해라. 자, 전문성은 직무 지원 동기죠. 여러분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많은 구직자 중에서 우리 직무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노력의 총량, 얼마나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지식의 총량,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느냐, 자격증의 수준과 난이도, 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걸 우리는 KSA라고 하죠. 직무기술서를 보게 되면 각 직무별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가 나와 있고 직무의 능력 단위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추고 준비해야 되는 역량들입니다. 그 역량들을 얼마나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몇 배수에 여러분이 포함되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 직렬에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직무기술서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요.
자, 내용을 보면 지속성, 자기계발, 현재까지의 성과와 결과물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쉽죠? 강사들은 말은 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노력만큼 성과다. 세상은 공평하다.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 자, 직무기술서의 능력 단위들을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직무에 맞춰서 직무기술서를 좀 더 세분화돼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쭉 나와 있죠. 여기 능력 단위에 보게 되면 여기 행정직에 건강보험, 경영기획, PR, 고객관리 드드드 등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건강직이냐 전산직이냐 요양직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들이 있죠. 이런 것들 준비해왔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필요한 역량과 보유한 역량,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인가 있겠죠. 그 역량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무의 전문성이라는 개념들을 이해해야 돼요. 전문성의 정의와 개념이 어디까지냐? 내가 지원하는 분야의 전문성. 두 번째, 그냥 예를 들면 전문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직무기술서에 없어요. 이건 뻘짓입니다.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자, 두 번째는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도전 자체가 안 되잖아요. 노력 자체가. 이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의 기준인 필요 지식과 기술과 경험, 이 태도라고 하는데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태도는 다 좋은 태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직무 관련된 경험 세 가지를 보시고 이론이냐 전공의 지식이냐 연관된 지식이냐 온라인 강의냐와 같은 포럼이냐 학회냐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서류에 정량화 작업을 해주시고 필요 기술은 직무기술서에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렇죠? 기술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행하는 기술이죠. 말하는 기술도 기술이고 문서 작성 기술도 기술이고 개발 언어도 기술이다. 자, 전산직은 내가 어떤 기술 스택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거죠. 이런 걸 써주시고 직무 경험을 써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지원한 네 가지 직무의 내용이 과연 내가 준비한 내용 꾸준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노력한 것과 연결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경험치와 숫자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서 회사의 직무에 기여하겠다, 앞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프로세스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또 말은 쉽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프레임을 작성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끌어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전문성의 정의를 범위를 정하고 정량화시키는 것, 지식과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일단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치와 노력 정도가 다를 거니 참고를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소제목을 써주시고 땡땡 노력을 통해서 얻은 어떤 능력이라고 해서 전문성의 범위에 포함되는 능력을 써주시고 1번에서부터 3번까지가 자소 작성의 순서도예요. 이 순서도에 의해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이 범위 내용 정리를 해서 제가 지원하는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왔다라고 두 갈식으로 써주시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왜냐하면 어떤 직무에 있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 뭐 했니? 자기개발 노력과 성과. 이에 저는 언제부터 경험과 지식과 경험 어떤 그 기술을 쌓아왔다라고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지식, 기술,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지식의 수준의 수준, 지식의 수준, 기술의 실력의 상황, 숙련된 숙련도 등을 써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결론 형태에서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점, 자기개발의 노력의 중요성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가겠다와 같은 포부와 각오 형태로 써주시면 4번 항목을 마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항목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 건강보험공단 정말 기다렸던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자소서 잘 쓰시고 면접까지 꼭 준비해서 합격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박세용 코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 기원을 응원합니다.